민재기 역발상 투자 시장의 이슈 수급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얘기하실 거라고 미리 좀 아까 예고해드렸습니다. 어제 뭐 워낙 급등세를 갖고요. 깜짝 놀라요.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이 아침에 쭉 올리다가 또 변동성하면서 상승폭은 줄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좀 수급적인 이슈들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실패를 좀 했었죠. 올라가다 부딪히고 했었는데 어제는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바로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수급적 이슈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이 에코프로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급적인 이슈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 세 종목만 한 60% 정도 담는 ETF가 조만간에 출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세 종목들을 개인 투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분들이 ETF를 좀 많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이 각각 종목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급적인 기대감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위로 튀게 될 경우 공매도를 해놓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고 어제 같은 현상이 이제 숏스퀴즈가 나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를 한번 보니까 여전히 한 6.5%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규모로 줄어들진 않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샀습니다. 3천억 정도 샀고 어제 코스닥에서 4천억 이상 샀는데 대규 한 70% 비중을 에코프로 한 종목을 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제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뒤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과연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바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에코프로 관련된 또 매도 물량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에코프로의 이 흐름이 좀 잠깐 어제는 너무 올랐으니까 오늘 잠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면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케이스를 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사실 최근에 뭐 6월 달은 반도체 특히 장기주들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2차전지를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렇게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는 5월 달에는 MSCI 지수 편입에 이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8월 달에 다음 달이죠. MSCI 편입 가능성이 지금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좀 증가를 했는데 뭐 ETF 신규 상장,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 그림을 만약에 좀 그리게 되면 이 물량들은 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100만 원은 한번 터치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일봉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는지 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나타나면 시장의 주도권이 지금은 6월 달에는 뭐 AI 반도체 영향 때문에 뭐 HBM 관련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이들이 매우 세고 오늘도 그들 쪽에서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이번 주 중에서는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한 1, 2개월 사이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꽤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실 이것보다 밑에 리스트는 더 많은데요. 30% 이상
최근에 이제 1년 고점 대비해서 아직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들 리스트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한테는 좀 또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반도체 이후에 2차 전지 쪽으로 약간의 색깔이 바뀔지 아니면 기존의 반도체가 그대로 유지될지 중요한 구간일 것 같고 잘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 영향이 크긴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그 센치가 관심들이 네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 역시 앞에는 선봉장으로는 또 에코프로가 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 좀 해봤고요. 어제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 갈륨, 게르마늄 들었는데 오늘 반도체주가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도체주 영향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도 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 이제 에코프로 때문에 변동성도 좀 크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 장비 뭐 후공정 패키징은 또 최근에 좀 올랐고 그래서 좀 새로운 거 뭐 물론 이쪽이 안 올랐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좀 중장기 트렌드가 될 만한 것을 지금 찾고 계시다면 이쪽을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뭐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방중을 하지 않습니까?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이제 또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뭔가 이제 공급망이 중국 위주로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갖춰져 있었는데 탈중국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빠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똘똘 뭉쳐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예전에는 디커플링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다라면 이번에 회담에서는 디리스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여나가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보다는 수위가 조금 낮아진 거죠,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자주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고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 내에서 자국 내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급망 자체가 생산을 중국 위주에서 많이 해오다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공장만 지어서는 안 되죠. 공장을 짓게 되면 그 주변에 제반 인프라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RA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이제 핵심 원자재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수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이 같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광물을 소재 부품들을 조달할 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주목을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면 네. 일단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냥 공장만 지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반도체 공장도 평택이나 동탄에 지을 때 이게 용수라든지 전력 같은 부분들도 다 갖추고 이제 팹을 짓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트렌드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북미 쪽에 이 송전 케이블이 지금 현재는 위치가 여기인데요. 앞으로 길이가 이렇게 계속 길어질 거다.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저 케이블에 대한. 그리고 지금 변압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변압기 수명은 일반적으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 있는 변압기들의 한 70% 이상이 30년 가까이 돼 있는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는 신규 수요로 변압기의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변압기라든지 케이블 관련된 회사들이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하반기의 투자 포인트는 저는 이제 중동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중국과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에 합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감산에 합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밑으로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우디의 재정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탈석유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뭐 네옴시티라든지 다양한 투자가 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70 주변에서 유가가 머물러 준다라면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뭐 네옴시티라든지 중동 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면 여기에도 우리가 아마 수출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단으로 한번 몇 가지 네. 이 관련해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LS가 먼저 나왔군요. 네,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LS에 대해서 이 배터리 소재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싶어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에코프로 밑에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전구체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에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에코프로 내부적으로 오너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 상장 심사가 이번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전구체 관련된 회사를 시장에서 또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LS 자회사 중에 M&M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밑에.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동제련을 하던 기업인데 지금은 배터리 소재 즉 전구체 쪽으로 진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LNF랑 지난번에 합작사 만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M&M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전구체 쪽에서 하게 되면 LS는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로서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T 서브마린도 말씀하셨는데 네, KT 서브마린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이제 상사 관련주로서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어제 포스코 그룹에서 또 발표를 했죠. 비전 발표를 우리는 앞으로 2차 전지와 수소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사업을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 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원료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그룹이 그거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PBR 1배를 드디어 돌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앞으로 재평가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전력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대일렉트릭과 관련된 이 기업들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의 수주가 이제 점프업을 했는데 이 수주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일자리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수주가 2024년, 2025년도까지 수주가 지금 계속 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도 앞으로 수주 기대감 있고요. PBR 밴드를 역사적으로 지금 뚫고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 BPS라고 하는 장부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밴드를 보면 이게 높아 보이지만 추후에 실적 나오고 장부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중단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BR 밴드를 너무 이 부분 높게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성중공업도 원래는 건설 때문에 재평가를 못 받아왔습니다. 네. 건설이 좀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네, 효성은 좀 대형 이제 변압기 위주로 해서 전력망 투자 확대 수혜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뭐 땅을 많이 파야 되니까 현대 인프라코어가 중국 향해서 이제는 신흥국 인도 쪽,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렇게 해상 풍력 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좀 중장기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업발상 투자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했고요. 전력망 그다음에 해상풍력, 풍력은 이제 해상풍력 얘기를 쭉 그동안도 해오셨는데 오늘도 관련된 얘기 해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